지하 감옥 안의 공기는 구리 냄새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하은의 맨발은 차가운 돌바닥에 미끄러졌지만 그들은 그녀를 계속 끌고 갔다. 불과 몇 시간 전 출산을 마친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약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복부를 통해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고 따뜻한 피가 허벅지 안쪽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물방울 자국을 남겼다. 제대로 걸어라. 한 후드 인물이 그녀의 팔을 꽉 잡고 으르렁거렸다. 흠집난 상품은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은은 시야를 집중하려 했지만 피로와 슬픔이 정신을 흐렸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딸을 품에 안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 장미 봉오리 같은 입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이닥쳐 그녀가 홀로 출산했던 누추한 방벽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갓난아기를 그녀의 품에서 찢어내듯 빼앗아갔다. 배신자, 불결한 자, 그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녀가 비겁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임신 소식에 도망쳤다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음해회의에 그녀를 고발한 음영 가문의 고위 일원. 그녀의 벌은 흑심경매였다. 복도는 거대한 원형홀로 이어졌다. 횃불은 고대 상징으로 장식된 돌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앙에는 높은 단상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음영들로 가득 찬 계단식 좌석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언뜻 보기에 인간 같았지만 그들의 눈은 횃불빛을 비정상적으로 반사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비늘 돋은 피부, 길쭉한 팔다리, 기대로 번들거리는 송곳니. 단상에 다가가자 하은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창백한 피부와 비정상적으로 붉은 입술을 가진 키 큰 경매인 최민주는 그들이 그녀를 끌고 오자 미소를 지었다. 똑바로 서. 경비원이 가혹하게 그녀의 사슬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같이 있어 보이게. 경매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밤의 고귀한 존재 여러분, 오늘 희귀한 물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그녀의 피부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긴 손톱으로 공중을 맴돌았다. 보시다시피 출산 직후의 신선한 몸입니다. 그는 여전히 허벅지에 묻어있는 피를 가리켰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자궁, 강인한 체질, 그리고 특정 취향을 가진 분들을 위한 출산 직후의 섬세한 기, 생명 에너지까지. 흥분의 옹성거림이 군중 사이로 퍼졌다. 하은은 눈을 감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녀는 딸을 생각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까 죽을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또 다른 상품이 될까? 시작가 오만 금화. 경매인이 발표했다. 방 곳곳에서 손들이 치솟았다. 하은은 자신을 살 존재들을 억지로 바라보았다. 바늘 같은 이빨이 줄지어 있는 비대한 남자, 피부가 물처럼 변하고 일렁이는 여자, 희미한 붉은 눈을 가진 검은 연기 같은 형태의 존재. 10만, 바늘 이빨 남자가 외쳤다. 15만, 변신하는 여자가 응수했다. 입찰은 빠르게 치솟았다. 하은은 피 흘림과 공포로 어지러워 비틀거렸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이었다. 그들이 의도하는 어떤 끔찍한 목적이든 괴물들에게 팔리는 것. 딸은 영원히 잃고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살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것. 50만. 깊고 위험 있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홀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은 방 뒤편, 그림자에 반쯤 가려진 키, 큰 인물에게로 향했다. 그는 발밑에서 액체 같은 어둠처럼 흐르는 검은 벨벳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은 고귀한 귀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높은 광대뼈, 강인한 턱선, 횃불빛을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하는 듯한 창백한 피부. 경매인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류 군주님, 그는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했다. 귀한 걸음 해주셔 영광입니다.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류 군주, 북부 음영의 군주, 피의 공작. 50만 금화 류준우 군주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최종 제안이다.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 경매인은 침착함을 되찾고 작은 청동판에 망치를 내리쳤다. 북부 현암 가문의 류 군주님께 낙찰되었습니다. 하은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음의 군주가 작은 왕국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그녀를 산 것이었다. 왜? 그의 은신처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토록 비싼 값을 치렀을까? 경비원들이 그녀를 경매 단상에서 풀어주고 새 사슬로 손목을 묶는 순간 그녀는 방 건너편에 있는 류 군주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다른 이들처럼 붉지 않고 수세기에 어둠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한밤중의 푸른색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배고픔도 잔인함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어떤 것. 그러자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는 경매인에게 돌아섰다. 내 마차로 데려와라. 지하 감옥 박방공기가 하은의 피부를 찢는 듯했다. 그녀는 얇은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축축한 몸에 달라붙었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4마리의 말들이 끄는 우아한 검은 마차로 이끌었다. 말들은 너무나 검어 마치 밤 자체에서 조각된 듯했다. 그들의 눈은 내면의 불꽃으로 빛났고 발굽은 자갈밭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류 군주가 잠시 후 경매장에서 나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경매인에게 무거운 주머니를 건네고 경매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깃을 살짝 넘어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완벽함 속에서도 아름다웠고 마치 명장이 대리석으로 조각한 듯했다. 그는 인식할 수 없는 문장이 새겨진 은반지 하나 외에는 어떤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타라 그는 명령하며 마차 문을 열었다. 하은은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로 나왔다. 제 딸은 침묵.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밤 공기를 갈랐다. 허락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경비원들이 그녀를 마차 안으로 돕자 눈물이 눈을 태웠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삶이었다. 소유 물장난 감옥은 한 끼 식사.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 갇히자 하은은 아기를 빼앗긴 이후 그녀를 압도하려던 피로와 고통에 마침내 굴복했다. 그녀는 푹신한 벨벳 좌석에 쓰러져 딸을 위해 자유를 위해 결코 가질 수 없을 삶을 위해 흐느꼈다. 마차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류 군주가 들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천장에서 흔들리는 작은 등불만이 비추는 희미한 내부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현암궁으로 출발한다. 그는 작은 창문을 통해 마부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하은에게 시선을 돌려 헤아릴 수 없는 한밤중의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예고 없이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하은은 몸을 움츠리며 마차 벽에 등을 기댔다. 류 군주의 손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멈춰 있었다. 그의 완벽한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알아차릴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하며 그는 자신의 망토를 벗어 그녀의 떨리는 몸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쉬어라.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고 거에 다정했다. 아직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다. 마차가 그들을 밤속으로 실어 나르는 동안 하은은 예상외로 따뜻한 망토를 어깨에 감싸고 음의 군주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가 단지 그녀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해 그녀를 산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현암궁에서 그녀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어딘가에 그녀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숨쉬는 한류 군주가 어떤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든 그녀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여정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달빛이 비치는 숲과 안개 낀 산을 구불구불 통과했다. 하은은 출산에서 회복하려는 몸과 절망과 싸우는 마음 사이에서 의식을 오락가락했다. 눈을 뜰 때마다 류 군주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다. 2번 그는 재킷 안에서 은색 플라스크를 꺼내 그녀에게 권했다. 처음에는 음의 군주의 피를 혹은 더 나쁜 것을 두려워하며 얼굴을 돌렸다. 2번째는 절박함과 갈증이 의심을 이겨냈다. 그것은 물이었다. 깨끗하고 시원하며 평범하기 그지없는. 마차가 마침내 속도를 늦췄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하은은 음의 군주에게 어울리는 고딕 양식의 괴물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신 현암궁은 산비탈에서 돌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처럼 솟아 있었다. 우아하고 고대적이며 웅장했지만 기괴하지는 않았다. 아침 안개가 탑 주위를 휘감았고 소나무 숲이 세면을 둘러싸고 있었다. 4번째면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가파른 절벽을 향하고 있었다. 도착했다. 류 군주가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마차는 자갈 깔린 안뜰에 멈춰섰다. 하인들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인간 하인들이었다. 그들은 류 군주의 반지 문장과 일치하는 은색 자수가 놓인 단순한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음의 군주가 먼저 내린 다음 그녀가 내려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하은은 망설이다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피부는 시원했지만 전설처럼 얼음같이 차갑지는 않았다. 그녀의 맨발이 돌에 닿자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녀의 체중을 지탱했다. 군주님, 강철 같은 회색 머리를 가진 중년 여인이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지시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고맙다 한 경숙 집사. 류 군주가 하은에게 몸을 돌렸다. 이분은 내 집사다. 그녀가 너의 당면한 필요를 돌봐줄 것이다. 하은은 그의 망토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그녀는 마침내 겨우 속삭이듯 물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아마도 감히 그에게 질문한 것에 놀란 것일까? 하인들은 그녀의 무례함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는 듯 긴장했다. 대신 류 군주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지금은 씻고 먹고 쉬는 것이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는 안경숙 집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앞으로 나서 하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리 오십시오, 아가씨. 여기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그 단어는 터무니없게 들렸다. 음의 군주의 소굴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집사의 손길은 다정했고 그녀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하은은 현암궁 안으로 이끌려갔다. 한 번 뒤돌아보니 류 군주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읽을 수 없었다. 현암궁의 내부는 하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하 감옥이나 고문실이 아니라 높은 천장우아한 가구 그리고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었다. 안경숙 집사는 수세기 동안의 예술 양식을 아우르는 테피스트리와 그림으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은 하은의 숨을 먹게 할 만한 방으로 이루어진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실크 휘장이 드리워진 사주식 침대가 침실을 압도했다. 돌난로에서는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공간을 데우고 있었다. 옆방문을 통해 그녀는 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구리 욕조가 있는 목욕실을 엿보았다. 이곳이 아가씨의 거처가 될 겁니다. 안경숙 집사가 설명하며 두 명의 젊은 하녀가 이미 욕조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목욕실로 향했다. 류 군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은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이 대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음영들은 먹이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었나. 즉시 잡아먹지 않고 위로와 사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안경숙 집사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군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깨끗하게 씻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고 그 옷은. 그녀는 망토 아래로 보이는 피 묻은 속옷을 가리켰다. 여인들이 그녀의 옷을 벗기고 욕조에 몸을 담그게 하자 하은은 무감각해졌다. 따뜻한 물은 거의 즉시 분홍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연약하고 노출된 기분을 느껴야 했지만 피로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들이 부드럽게 그녀를 씻기고 여전히 예민한 몸을 진통을 완화하는 연고와 약초로 돌보는 동안 하은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지난 하루의 잔인함 이후 그들의 친절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군주님께서 이것들을 태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 하녀가 피 묻은 속옷을 팔 길이만큼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요. 다른 하녀가 류 군주의 망토를 들어올렸다. 안 돼요. 하은은 놀랍게도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망토는 그대로 두세요. 안경숙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시는 대로요. 새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목욕 후 그들은 그녀에게 부드러운 면으로 된 단순한 잠옷을 입혔. 고식욕이 없었음에도 억지로 먹어야 했던 죽과 빵을 먹였으며 마침내 그녀를 거대한 침대에 눕혔다. 침대 시트는 라벤더와 햇살 냄새가 났다. 마치 야외에서 말린 듯했다. 이제 쉬십시오. 안경숙 집사가 점점 강해지는 햇살을 가리기 위해 커튼을 치며 말했다. 군주님께서 깨어나시면 부르실 겁니다. 깨어나시면요? 물론이었다. 음영들은 낮에 잠을 잤다. 하은의 마음은 이 새로운 정보로 빠르게 돌아갔다. 탈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디로 갈까? 어떻게 딸을 찾을까? 그리고 약해진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다시 잡히거나 야생에 잡아먹히기 전에. 그래도 시도해야 했다. 여인들이 떠나자마자 하은은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창문으로 가서 두꺼운 커튼을 걷어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잠시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시야가 맑아지자 그녀는 아래로 수백 피트 떨어진 날카로운 바위와 흐르는 물을 보았다. 그쪽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으로 문을 시도했다. 잠겨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놀랍게도 문은 쉽게 열렸다. 길고 조용하며 텅 빈 복도가 그녀 앞에 펼쳐졌다. 자유가 손짓했지만 불확실성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 상태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딸이 어디에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탈출은 어리석은 짓처럼 보였다. 잠시 좌절하여 침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쉬고임을 회복하고 관찰하고 현암궁의 일과를 배우고류 군주가 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알아낼 것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탈출할 방법과 딸에게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잠은 거의 즉시 그녀를 덮쳤다. 몸은 치유를 갈망했다. 그녀는 아기의 얼굴, 그녀의 손을 감싼 작은 손가락, 그들이 함께 자유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커튼 틈새로 달빛이 스며들어 침대 발치에 서 있는 키 큰 인물을 비추었다. 류 군주는 경매에서의 격식 있는 복장을 벗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목이 열린 단순한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달빛 아래에서 그는 무시무시한 음의 군주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남자처럼 보였다. 깨어났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몸은 어떤가? 하은은 몸을 일으키며 여전히 몸을 괴롭히는 통증에 움찔했다. 제가 어떤지 왜 신경 쓰세요? 당신이 저를 산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스쳤다. 기계가 있군. 좋다. 필요할 것이다. 무엇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녀는 분노가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물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세요. 류 군주는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완전히 걷어내자 방은 달빛으로 가득 찼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몸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복잡하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은이 말했다. 당신은 저를 경매에서 샀어요. 음영들은 인간을 피를 위해, 쾌락을 위해 혹은 봉사를 위해 사죠. 어떤 건가요? 그는 이제 몸을 돌려 방 건너편에서 한밤중의 눈으로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다. 어느 것도 아니다. 하은은 혼란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그럼 왜?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류 군주가 끼어들었다. 하은은 달빛 비치는 방에 울려 퍼지는 그의 말에 류 군주를 응시했다.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공허한 웃음이 그녀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저를 가축처럼 사고 제 딸과 저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저를 구했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에서 갈라졌다. 감사라도 바라나요? 류 군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다. 그는 잠자는 동안 다시 피워진 난로 옆 의자로 이동했다. 춤추는 불꽃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그를 고대하면서도 나이 들지 않은 존재처럼 보이게 했다. 만약 내가 너를 사지 않았다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는 바늘 이빨을 가진 바리스 군주에게 갔을 것이다. 그는 출산 직후의 여성들만을 먹이로 삼으며 그들의 피가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그의 보살핌 아래 3일 이상 살아남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은은 몸을 떨며 그 음영의 굶주린 시선을 기억했다. 혹은 레이디 모건에게 갔을 수도 있다. 그녀는 피부가 물처럼 변하지. 류 군주가 계속했다. 그녀는 희생자들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수확한다. 특히 갓 출산한 어머니들의 생식기관을 말이지. 그녀는 그것들을 섭취하면 다산성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만해요. 하은은 귀를 막았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의 대안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나는 감사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나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할 뿐이다. 그녀는 손을 내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 목적이 무엇인데요? 류 군주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림자가 그의 날카로운 얼굴선을 강조했다. 너의 아이, 하은. 너의 딸은 특별하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 딸에 대해 뭘 아나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가 대답했다. 내 아이의 아버지가 서부 늑대무리의 우두머리 권지성이라는 것을 안다. 그가 네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너를 버렸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음의 회의에 너를 고발했다는 것도 안다. 그녀의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 이름이 입 밖에 나오자 수많은 기억이 밀려왔다. 그의 미소, 그의 약속, 그녀의 몸에 닿았던 그의 따뜻함, 그리고 아기에 대해 말했을 때의 파괴적인 변신, 사랑을 대신한 혐오, 다정함을 대신한 으르렁거림,
제 딸에게서 뭘 원해요? 두려움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며 그녀는 요구했다. 너를 구한 것처럼 그녀를 구하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요? 류 군주가 일어나 침대에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겉으로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유려하고 포식적이었다. 너의 딸은 늑대 인간과 인간의 피로 태어났다. 그런 아이들은 희귀하고 가치 있지. 음의 회의는 이미 그녀를 그들의 성소로 데려갔다. 공포가 하은의 가슴을 휘감았다. 그들이 그녀에게 뭘 할 건데요? 그들은 그녀가 태어난 후 첫 보름달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가 설명했다. 만약 그녀가 변신의 징후를 보인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들은 그녀를 무기로 키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혼혈 아이들이 마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의식용으로 그녀의 피를 뽑을 것이다. 눈물이 하은의 눈에 고였다. 그럼 그녀는 이미 잃은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류 군주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보름달은 17일 후다. 우리는 행동할 시간이 있지만 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말이지. 당신을 믿어요? 하은은 비웃었다. 저를 경매에서 산 음의 군주를요? 왜 늑대인간의 아이에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의 완벽한 얼굴에 통증이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 그녀는 거의 놓칠 뻔했다. 500년 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슷한 운명에서 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날것의 감정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내 아내는 인간이었다. 그가 계속했다. 시선은 먼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알면서도 비밀리에 내 아들을 낳았다. 음영과 인간 사이의 후손은 늑대인간과 인간 사이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희귀하다. 음의 회의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라이벌 가문들로부터 우리 영토를 방어하러 가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돌아왔을 때는 너무 늦었다. 그들은 내 아내와 아이를 그들의 피의식에 사용했다. 나는 5세기 동안 책임자들의 후손들을 사냥하며 그들의 권력 구조를 조각조각 해체했다. 하은은 그를 연구하며 속임수를 찾았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한밤중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음의 회의의 요새는 음영들만으로는 뚫을 수 없다. 그들은 고대의 결계성스러운 은 장벽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 그녀의 피는 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해가 떠올랐다. 당신은 제가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거군요. 내가 네 딸에게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정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동맹으로서. 그녀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를 믿을 수 있을까? 수세기 묵은 복수를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아이를 구하겠다고 말하는 이 존재를. 하지만 무슨 선택이 있단 말인가?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죠? 왜 즉시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경매장에서 사슬에 묶여 피 흘리는 너였다면 나를 믿었을까? 그가 물었다. 게다가 너는 치유가 필요했다. 출산은 어려웠고 경비원들은 온화하지 않았다. 너는 그 상태로 구출을 시도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하은의 복부에 통증이 쑤셨다. 그녀는 옆구리에 손을 대며 움찔했다. 류 군주가 눈치챈다. 너는 아직 회복 중이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네가 힘을 되찾을 시간이다. 만약 제가 당신을 돕기를 거부한다면요? 그녀가 도전했다. 만약 제가 탈출하려 한다면요? 슬픈 미소가 그의 입술에 스쳤다. 그럼 너를 가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칠 건가? 어떻게 혼자서 딸을 찾을 건가? 음의 회의는 비밀리에 움직인다. 그들의 성소는 마법과 힘으로 숨겨져 있지.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없이는 그녀는 아이를 찾을 희망도 구출할 희망도 없었다. 계획이 뭐죠?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먼저 너는 쉬고 치유할 것이다.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힘이 돌아오면 너를 훈련시킬 것이다. 음의 회의 그들의 약점 그들 사이를 감지되지 않고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저를 훈련시킨다고요? 저는 인간이에요. 제가 그들 같은 당신 같은 존재들을 상대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가 문으로 향했다. 너의 인간성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에 맞서는 너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들은 인간을 과소평가하지. 치명적인 실수다. 그는 문턱에서 멈춰섰다. 이제 쉬어라. 내일 저녁 시작할 것이다. 그가 떠난 후아은은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 그의 말을 자신의 본능과 저울질했다.
음의 군주를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그녀는 그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그에게 충성하는 하인들 외에는 상의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가 있었다. 그 고통은 너무나 날 것이어서 꾸며낼 수 없는 진실처럼 보였다. 동이 틀 무렵 하은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지금은 류 군주의 계획에 따를 것이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임을 되찾고 딸을 찾을 준비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든 배신을 의심한다면 탈출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그 결심과 함께 그녀는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며칠 동안 일상이 정립되었다. 하은은 낮 시간 동안 안경숙 집사와 다른 하인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은 그녀를 죄수라기보다 존경심으로 대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현암궁 정원을 짧게 산책하며 회복 중인 몸을 단련하는 것을 도왔으며 그녀가 요구할 때는 방대한 서재에서 책을 제공했다. 매일 밤 류 군주는 해가 진 후 그녀의 방으로 왔다. 처음에는 그들의 만남이 짧았다. 그는 그녀의 건강을 묻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는지 확인한 후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힘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상호작용의 성격은 변했다. 그녀가 도착한 지 7일째 밤, 그는 옷구러미를 들고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났다. 오늘 밤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그가 발표했다. 이것들로 갈아입어라. 그 옷들은 하은이 이전에 입어본 적 없는 종류였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딱 맞는 검은색 바지, 가벼운 소재의 긴팔 셔츠, 그리고 부드러운 밑창의 부츠. 이것들은 무엇에 쓰는 거죠? 그녀는 옷을 살펴보며 물었다. 움직임,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준비되면 동쪽 별채 안뜰에서 만나자. 옷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움직임의 자유를 제공하면서도 보호 기능을 해주었다. 하은이 현암궁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에 놀랐다. 통증은 둔한 통증으로 가라앉았고 안경숙 집사가 그녀의 음식과 차에 넣은 약초 덕분인지 매일 힘이 강해졌다. 동쪽 안뜰은 작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류 군주는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달빛이 그의 창백한 피부에 반짝였다. 그 또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복장은 전투와 왕실 접견에 모두 대비한 듯 더 격식 있었다. 음의 회의는 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서두 없이 시작했다. 각자는 불멸자나 초자연적 존재의 다른 종족을 대표하지. 그들의 성소는 프라하에 있는 오래된 고대 사원,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며 일련의 터널과 마법의 장벽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하은은 이 정보를 흡수하려 애썼다. 그리고 제 딸은 그곳에 있나요? 그들이 획득한 모든 아이들을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보관하는 보육실에 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16일 후 보름달에 의식을 행할 것이다.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은이 요구했다. 우리가 지체하는 매일은 그들이 네가 위협이 아니라고 믿는 날이다. 그가 끼어들었다. 그들이 안심하는 날, 네 몸이 더 강해지는 날. 그는 안뜰을 가리켰다. 이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라. 뭐요? 저를 공격하라고요. 하은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농담이 아니시죠? 완전히 진지하다. 그는 팔을 벌렸다. 와서 너의 힘, 너의 속도, 너의 본능을 보여줘라. 다칠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제가요. 그녀가 항의했다. 미소가 그의 입술에 스쳤다. 그래도 시도해봐라.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좌절감에 휘우드된 하은은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가슴에 서툰 주먹을 날렸다. 그는 아무런 노력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다시 해라. 그가 명령했다. 그녀는 반복해서 시도했지만 그가 초자연적인 속도로 움직이자 매번 허공을 때리는 것으로 끝났다. 시원한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분노와 절박함이 그녀의 움직임을 부추겼고 마침내 그녀는 헐떡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이건 쓸모없어요. 그녀가 헐떡였다. 저는 인간이에요. 당신처럼 싸울 수 없어요. 류 군주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놀랐다. 네가 나처럼 싸우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너처럼 싸우기를 바란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는 어머니로서 말이지.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 밤은 단순한 평가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하은은 달빛 아래 그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다. 아드님 이름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류 군주의 발걸음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티아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이름은 그의 입술에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의 이름은 마티아스였다. 며칠 밤낮이 흘러가면서 하은의 훈련은 더욱 강렬해졌다. 류 군주는 까다롭지만 인내심 있는 스승임을 증명하며 그녀의 회복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녀가 알지 못했던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매번 훈련은 그녀의 근육을 불태우고 새로운 지식으로 마음을 확장시켰다. 음의 회의는 두려움과 초자연적 능력에 의존한다. 그가 10번째 훈련밤에 설명했다. 그들은 현암궁 지하 깊은 곳의 방에 서 있었고 벽에는 온갖 종류의 무기가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다. 모든 불멸자들이 그렇듯이 하은은 그가 은색 칼날에 이상한 룬 문자가 새겨진 가느다란 단검을 고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음영들도요.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스쳤다. 특히 음영들. 우리는 습관과 자부심의 존재다. 위험한 조합이지. 그는 그녀에게 칼을 건넸다. 손잡이부터. 금속은 그녀의 손바닥에 차가웠고 예상보다 가벼웠다. 네가 알다시피 은은 늑대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 칼날은 특별하다. 7신앙의 축복을 받고 새 대륙의 성수로 담금질되었지. 어떤 초자연적 존재든 심지어 일반적으로 은의 면역인 존재도 상처 입힐 것이다. 하은은 무기의 균형을 시험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칼 다루는 기술, 급소를 공격하는 방법, 조용히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래도 불멸의 존재들과 맞서는 생각에 그녀의 위는 두려움으로 조여왔다. 저는 전사가 아니에요. 그녀가 칼날을 내리며 말했다. 아니, 류 군주가 동의했다. 너는 어머니다. 훨씬 더 위험하지. 그는 캐비닛으로 가서 작은 붉은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꺼냈다. 이것이 네가 다른 이들이 실패할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다. 이게 뭐죠? 내 피다. 그의 한밤중의 눈이 그녀를 굳건히 응시했다. 음영의 피는 인간에게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강화된 힘, 가속된 치유, 증폭된 감각, 일시적인 효과지만 중요하지. 하은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제 피를 마시라는 건가요? 때가 되었을 때만. 우리가 성소에 침투하는 밤에 그는 유리병을 캐비닛에 돌려놓았다. 그것은 네 딸에게 닿는데 필요한 우위를 줄 것이다. 그 생각은 그녀를 역겹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고려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겠는가? 제가 변할까요?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아니, 한 번의 복용은 지속적인 결과 없이 이점을 제공한다. 변이가 시작되려면 내 몸에 음영의 피가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한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그녀를 응시했다. 네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 아니요, 그녀는 빠르게 말했다. 어쩌면 너무 빠르게. 류군주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에는 승인과 같은 것이 있었다. 좋다. 불멸성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선물이 아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훈련을 현암궁의 방대한 서재로 옮겼다. 지도와 고대 문서들이 수십 개의 양초로 밝혀진 거대한 오크 테이블을 가득 덮었다. 하은은 지하 터널의 상세한 그림에 몸을 숙여 미로 같은 길을 외우려 애썼다. 보육실은 여기다, 류 군주가 지적했다. 복합시설 깊은 곳에 있는 방으로 항상 2명의 의회 경비병이 지키고 있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5에서 6명을 넘지 않으며 그들의 유용성이 결정될 때까지 진정되어 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마취되어 무력한 딸을 생각하니. 어떻게 경비병들을 지나갈 수 있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은밀함이 우리의 동맹이다. 그는 다른 양피지를 펼쳤다. 경비교대 일정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사흘 밤 경비 교대 중에 보육실이 약 90초 동안 비워지는 짧은 틈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아니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적의 기회다. 보름달이 가까워질수록 보안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은은 일정을 연구하며 외웠다. 사흘 밤. 다시 딸을 품에 안을 때까지 겨우 사흘 밤.
아니면 시도하다 죽을 때까지.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지? 류 군주가 갑자기 물었다. 질문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뭐라고요? 너의 딸.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지 않나. 하은의 목이 감정으로 조여왔다. 그들이 아이를 데려간 지 거의 2주가 지났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보낸 2주였다. 완벽해요. 하은이 속삭였다. 작지만 강하고 저처럼 검은 머리예요. 눈은. 그녀는 멈췄다. 그의 눈이 특이하게 어두웠지만 눈동자 주위에 금색 꼬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류 군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의 혼혈 혈통의 징표군. 늑대인간 아이들은 태어날 때 종종 그런 표식을 보인다. 그녀가 변할까? 아버지처럼 될까? 가능성은 있다. 첫 변이는 보통 사춘기에 일어나지만 우두머리의 아이들은 더 일찍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는 망설였다. 그것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늑대인간 아이를 키울 가능성이 말이지. 하은은 그의 시선을 단호하게 마주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그 무엇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그의 눈에 존경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계속해야겠다. 시간이 얼마 없다. 다음 이틀 동안 그들은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리허설했다. 조용히 움직이는 법, 간단한 자물쇠를 따는 법, 시각과 냄새로 다른 불멸의 종족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다. 류 군주는 일시적으로 초자연적 존재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급소를 그녀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하은이 단순한 가정부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안경숙 집사는 불멸의 감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약초와 가루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임무 전날 밤, 하은은 발코니에 서서 차오르는 달을 응시했다. 내일 밤이면 거의 보름달이 될 것이었고 한쪽에는 여전히 어둠의 초승달이 보일 것이다. 다음 보름달까지 그녀의 딸은 그녀의 품에 안전하게 있거나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쉬는 게 좋겠다. 문간에서 류 군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보여요. 저를 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는 그녀 옆에 서서 그의 존재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위안이 되었다. 지난 2주 동안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정확히는 우정은 아니었지만 공통된 목적에서 비롯된 잠정적인 신뢰였다. 네게 줄 것이 있다. 그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섬세한 사슬에 달린 은색 로켓이 놓여 있었다. 아름답네요. 그녀는 속삭이며 벨벳 안감에서 그것을 들어올렸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작은 걸쇠를 풀었다. 안에는 예상했던 초상화나 머리카락 대신 아주 작은 양의 검은 가루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보험이다. 그가 대답했다. 만약 내일 우리가 헤어진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가루는 네가 성소를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켓을 부수고 공중에 흩뿌리면 어떤 불멸의 눈도 꿰뚫을 수 없는 어둠을 만들어줄 것이다. 네가 도망칠 귀중한 몇 초를 벌어줄 것이다. 하은은 로켓을 닫고 사슬을 목에 걸었다. 그의 선견지명에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류 군주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밤하늘로 돌아갔다. 몇 분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시원한 산 공기는 소나무와 멀리서 나는 눈냄새를 실어날랐다. 무엇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은이 마침내 말했다. 물어봐도 좋다.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500년 동안 다시 가족을 만들거나 사랑을 찾으려 한 적은 없으신가요? 고통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지만 빠르게 감춰졌다. 음영들의 사랑은 인간과 다르다. 더 절대적이지. 어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여러 번의 사랑을 찾는다. 나 같은 이들은 한 번만 사랑한다. 그것은 외로운 삶인 것 같네요. 외로움은 처음 한두 세기 이후에는 익숙해진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을 초월한 피로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치유보다 복수를 택했다.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있었던 선택이지. 하은은 그의 옆모습을 연구하며 불멸의 아름다움을 넘어 상처받은 영혼을 보았다. 그리고 저희 딸을 구한 후에는요? 그럼 내 맹세는 이루어진다. 내 가족을 파괴한 자들의 마지막 후손이 쓰러질 것이고 너는 네 아이를 너가 원하는 대로 키울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요? 그때 무엇을 할 건데요? 류 군주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의 한밤중의 눈은 별빛을 반사했다. 우리 임무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세기 동안 복수가 나의 목적이었다. 그것이 없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갑자기 약해진 듯 보였다. 생각 없이 하은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스쳤다. 아마 새로운 목적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는 거의 맞닿은 그들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심장이 뛰는 동안 하은은 그가 자신의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다잡았다. 동이 터오고 있다. 잠을 청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그녀의 스승에 절제된 어조였다. 내일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가 떠나려 하자 하은이 그를 불렀다. 류 군주님. 그는 칭호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에 처음으로 멈칫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스쳤다. 감사는 네 딸이 네 품에 안겼을 때 해라. 그 전에는 아니다. 그가 떠난 후 하은은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다. 로켓은 그녀의 피부에 차가웠다. 예상보다 쉽게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딸의 꿈이 아니라 한밤중의 눈과 부드러운 손, 그리고 5세기 동안의 슬픔을 견뎌낸 심장의 꿈이었다. 그녀는 땅거미가 질 무렵 깨어났고 다가올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상쾌함을 느꼈다. 안경숙 집사가 류 군주가 주문했던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을 도왔다. 모두 검은색이었고 필요한 도구와 무기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숨겨진 주머니가 있었다. 천은 중요한 부위에 보강되어 있었지만 가볍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준비된 것 같네요. 안경숙 집사가 만족스럽게 말하며 마지막 잠금쇠를 채웠다. 준비된 것 같지 않아요. 하은이 인정했다. 노부인은 그녀의 손을 쥐어주었다. 아무도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해요, 아가씨. 하지만 때가 되면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할 거예요. 류군주는 안뜰에서 매끄러운 검은 마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현암궁으로 데려왔던 마차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 마차는 더 작았고 안락함보다는 속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단 한 마리의 칠흑 같은 말이 매여 있었다. 고대 사원으로의 여정은 3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경비 교대가 있을 자정 직전에 도착할 것이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을 떨쳐냈다. 준비됐어요. 마차가 현암궁을 떠나자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안식처였던 돌 요새를 뒤돌아보았다. 다시 이곳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밤이 고대 사원 지하의 묘소에서 피와 죽음으로 끝날까? 류 군주의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현재로 돌렸다. 도착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피 유리병을 꺼냈다. 이 연결은 유대를 형성한다. 나는 너의 위치, 너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은은 지친 표정으로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저를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 이 유대는 인식을 부여할 뿐 지배권을 주지 않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네가 겪은 모든 일 후에 나는 결코 너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존재이든 그녀는 이 고대하고 유령 같은 음의 군주를 믿었다. 마차가 어두워지는 풍경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동안 하은은 목에 걸린 로켓을 만지며 딸을 생각하고 재회의 순간을 상상했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그들은 다시 함께할 것이다. 아니면 시도하다 죽을 것이다. 밤의 고대 사원은 첨탑과 그림자의 도시였다. 고대 석조 건물들은 차오르는 달 아래 감시병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마차는 목적지에서 몇 거리 떨어진 좁은 골목에 멈췄다. 음의 회의의 성소가 숨겨진 대성당의 지하 묘소였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간다. 류 군주가 내려주며 말했다. 가까이 붙어라. 늦은 시간이라 자갈길은 대부분 인적이 드물었지만 이따금 술집에서 비틀거리는 취객이나 강가를 팔짱 끼고 걷는 연인들이 보였다. 류 군주는 여러 번 이 길을 걸어본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그녀를 미로 같은 뒷골목과 통로로 안내했다. 여기에 몇 번이나 와본 거죠? 하은이 도라치 그림자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서서 속삭였다. 17번 그가 대답했다. 나는 수세기 동안 그들의 영역을 지도하고 약점을 식별하고 패턴을 배웠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한밤중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적절한 순간, 적절한 동맹을. 그가 그녀를 힐끗 보았다. 너를. 그들은 고대 사원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침묵 속에 계속 걸었다. 거대한 고딕 양식의 구조물로 쌍둥이 첨탑이 밤하늘을 비난하는 손가락처럼 꿰뚫고 있었다.
모든 구석에서 괴물 조각상들이 노려보았고 그들의 돌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거의 살아있는 듯했다. 류 군주는 정문으로 다가가는 대신 낡고 평범한 작은 연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고대나무에 손바닥을 대고 하으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속삭였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드러났다. 피다. 그가 유리병을 꺼내며 말했다. 때가 되었다. 하은의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듯 뛰었다. 그녀는 작은 용기를 잡았다. 붉은 액체는 달빛을 받아 거의 검게 보였다.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마개를 뽑아 내용물을 한 번에 삼켰다. 맛은 예상과 달랐다. 구리맛이나 금속맛이 아니라 달콤하고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마치 액체 번개를 마시는 것 같았다. 열이 몸 전체로 퍼졌고 너무 강렬한 감각이 밀려와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소리가 증폭되었다. 벽에서 쥐들이 긁는 소리 높은 종탑에서 박쥐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야가 선명해졌고 마치 그녀의 눈 속에서 새벽이 온 것처럼 어둠이 물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느꼈다. 류 군주. 그녀의 마음속에 침입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걱정, 그의 결단력, 그의 감탄을 느낄 수 있었다. 혼란은 지나갈 것이다.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팔꿈치에 손을 대어 몸을 지탱해 주었다. 숨쉬기에 집중해라. 하은은 그가 가르친 대로 자신을 집중시켰다. 점차 압도적인 감각들은 견딜 만한 수준으로 가라앉았고 그녀는 이전 어느 때보다 강하고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류 군주가 관찰했다. 몸은 어떤가? 강렬해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빨라 식별할 수 없었다. 유대는 새벽까지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그것을 사용해라.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이의 끌림을 따라가라. 그 말과 함께 그는 그녀를 고대 사원 지하의 묘소로 이끄는 돌계단을 내려갔다. 통로는 좁았고 천장은 너무 낮아 류 군주가 머리를 숙여야 했다. 철제 벽걸이 횃불은 희미한 조명을 제공했고 벽을 따라 춤추는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하은은 류 군주의 뒤를 따랐고 그가 밟는 곳을 정확히 밟았다. 그의 피로 강화된 감각은 공기 중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최근 이곳을 지나간 불멸의 존재들의 냄새 마법의 장벽에서 나는 희미한 금속성 향기. 몇 시간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이 지난 후 그들은 세 개의 터널이 합쳐지는 갈림길에 도착했다. 류 군주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머리가 약간 기울어져 인간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듣는 듯했다. 경비병이다. 그가 입모양으로 말하며 가장 왼쪽 터널을 가리켰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에 숨긴 단검으로 손을 가져갔다. 류 군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싸우지 마라. 그들은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두 인물이 터널에서 나타났다. 키가 크고 후드 차림의 형상들은 그림자에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하은의 귀에는 깨진 유리 소리처럼 들리는 언어를 사용했다. 류 군주는 그녀를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고 그의 몸이 그녀를 가렸다. 그들의 피유대를 통해 그녀는 그의 긴장감, 발견되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상태를 느꼈다. 경비병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손 닿는 거리까지 지나갔다. 발소리가 사라지자 류 군주는 그녀를 중앙 터널로 이끌었다. 공기는 더 차갑고 습해졌으며 오래된 돌냄새와 다른 어떤 것의 냄새로 무거웠다. 하은의 목덜미 털이 곤두서는 듯한 어떤 것. 마법. 오래되고 어둡고 굶주린. 그들은 두 개의 마법 장벽을 더 만났다. 류 군주가 속삭이는 주문과 정확한 제스처로 무력화시킨 에너지의 반짝이는 휘장. 매번 하은은 마법이 저항하다가 마지못해 그의 뛰어난 지식에 굴복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원형 홀, 성소의 심장에 도착했다. 7개의 화려한 왕좌가 높은 단상에 놓여 있었고 각 왕좌는 다른 재료로 조각되어 있었다. 뼈, 흑요석, 살아있는 나무, 수정, 청동, 연기, 그리고 응고된 어둠으로 보이는 것. 홀은 비어 있었지만 최근 점유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각 왕자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고블릿, 중앙재단에 흩어져 있는 종이들. 의회 회의실이다. 류 군주가 속삭였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회의 중이군. 아마 의식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보육실은 어디죠?
하은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홀 반대편에 있는 작은 아치형 문을 가리켰다. 저기를 통해 복도를 따라 세 번째 문이 오른쪽에 있다. 계획을 기억해라. 경비 교대 중에 90초가 있다. 그들은 홀을 빠르게 가로질렀고 벽을 따라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 너머 복도는 더 좁았고 다양한 크기와 재료의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어떤 문에서는 이상한 소리, 훌쩍임, 속삭임, 가끔 비명이 들려왔는데 류 군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하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은 세 번째 문에 도착했다. 철로 묶인 오크 문으로 눈높이에 작은 창살 달린 창문이 있었다. 류 군주는 시계를 확인한 다음 5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경비 교대까지 5분. 하은은 창살 너머를 내다보았다. 그의 강화된 시야는 희미한 어둠을 꿰뚫었다. 보육실은 예상보다 컸고 5개의 작은 아기 침대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천장에서 등불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방에 아이들을 드러낼 만큼 충분한 빛을 비추었다. 4명의 영아와 1명의 유아. 모두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류 군주가 예상한 대로 약물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문에서 가장 가까운 아기 침대에 검은 머리칼을 가진 작은 형체가 있었다. 이 거리에서도 하은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 터져나오는 듯한 비명을 지르고 즉시 문을 부수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렸다. 류 군주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아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존재는 굳건한 탓이었다. 곧 유대가 속삭이는 듯했다. 인내심을 가져라. 2명의 경비병이 보육실 안에 서 있었다. 문 양쪽에 1명씩. 회색 피부와 너무 많은 관절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였다. 그들은 빛나는 물질로 된 창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 얼굴마다 4개씩 끊임없이 방을 훑었고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골렘 경비병이다. 류 군주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생각 없는 피조물들. 그들은 자정정각에 교대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명령을 정확하게 따른다. 하은은 계획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는 경비병들은 보육실 정문으로 도착할 것이었다. 현재 경비병들은 나가서 의회 회의실에 보고한 후 퇴근할 것이었다. 약 90초 동안 보육실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완벽하게 시간을 맞춘다면 류 군주는 보육실 입구 근처의 벽감으로 그녀를 이끌어 거대한 돌기둥 뒤에 숨겼다. 이곳에서 그들은 보육실 문과 의회 회의실에서 이어지는 복도를 모두 볼 수 있었다. 1분이 지났다. 2분. 하은의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 매번의 심장 박동은 그녀가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순간 아니면 시도하다 죽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주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묵직하고 규칙적이며 비인간적인 발소리였다. 교대 경비병들이 다가왔다. 안쪽 경비병들과 똑같았다. 4분. 류 군주가 그녀 옆에서 긴장하며 움직일 준비를 했다. 5분. 보육실 문이 열렸다. 안쪽에 2 경비병이 나왔고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정확했다. 그들은 일제히 몸을 돌려 의회 회의실로 향했고 숨어있는 침입자들로부터 몇 피트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지금이다. 류 군주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빠져나와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보육실 안으로 들어갔다. 초자연적인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안에서 하은은 딸이 있는 아기 침대로 달려갔다. 그의 강화된 속도 덕분에 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의 딸이 있었다. 작고 완벽했다. 약물 때문에 피부는 창백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검은 속눈썹이 통통한 뺨에 닿아 있었고 작은 손은 머리 옆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내 아가 하은이 속삭였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기를 하나 올리자 내 아가.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깊이 진정되어 있었지만 따뜻했고 살아있었고 하은의 품에 안겨 실제였다. 2주간의 끝없는 이별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절박한 희망 끝에 그녀는 다시 딸을 품에 안았다. 하은. 류 군주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기쁨을 깨뜨렸다. 지금 가야 한다. 그녀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들이 준비한 특수 아기띠에 단단히 고정했다. 준비됐어요. 그들은 문으로 향했지만 문에 닫기도 전에 묘소를 뒤흔드는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렸다. 바닥이 발밑에서 흔들리자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무슨 일이죠? 하은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본능적으로 딸을 보호했다. 류 군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들켰다. 보육실 문이 활짝 열렸고 예상했던 골렘 경비병 대신 한밤중에 푸른색 의복을 입은 키 큰 인물이 나타났다.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다. 피부는 윤기 나는 상아 같았고 머리카락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머리 주위를 떠다니는 듯한 백금색 폭포 같았다. 그녀의 눈소용돌이치는 은색 동공은 차가운 분노를 담고 그들을 응시했다. 류 군주, 그녀는 깨진 수정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외로군. 그것도 인간 애완동물과 함께라니. 류 군주는 하은을 뒤로 밀고 침착하게 새로운 인물을 마주했다. 레이디 모건 수세기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치고는 잘 지내는군. 그 여인 경매에서 피부가 변하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하은은 공포와 함께 깨달았다. 그녀는 인간의 입에는 너무 날카롭고 너무 많은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같은 말을 너에게도 해줄 수 있겠군, 오랜 친구여. 그녀의 시선이 하은과 그녀의 가슴에 안긴 아기에게로 옮겨갔다. 네 소유물을 되찾으러 왔군. 아니면 아기뿐만 아니라 그 어미에게도 맛을 들인 건가? 비켜먹은 류 군주가 위험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오상관 있지. 그녀의 미소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다. 수세기 동안 우리의 초대를 거절했던 위대한 류 군주가 마침내 도둑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회는 매우 흥미로워할 것이다. 하은은 그들의 유대를 통해 류 군주의 분노를 느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불이었다. 그의 손이 허리춤의 검으로 향했고 검이 칼집에서 벗어나자 부드러운 소리가 울렸다. 동쪽 통로로 가. 류 군주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은에게 말했다.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지상으로 가.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류 군주님, 그녀는 그를 떠나기 싫어 말을 시작했다. 가. 그가 힘이 실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레이디 모건이 웃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수은처럼 변하고 흐르기 시작했다. 감동적이군. 음의 군주가 인간 장난감에게 감정을 느끼다니. 눈부신 속도로 류 군주가 공격했다. 그의 검은 모건이 서있던 공중을 은색 성광처럼 갈랐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몸은 액체 은에 꿈틀거리는 덩어리로 녹아내려 물처럼 그의 칼날 주위를 흘러갔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를 돕기 위해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했다. 더 많은 경보가 울리고 멀리 떨어진 복도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다가오면서 결정은 그녀를 위해 내려졌다. 내가 너를 찾을 것이다. 류 군주가 다시 외치며 모건이 반인반사의 괴물로 변신하자 그녀와 맞섰다. 날카로운 비늘과 독이 있는 송곳니를 가진 딸을 가슴에 안고 하은은 동쪽 문으로 도망쳤고 류 군주를 악몽 같은 존재와 홀로 남겨두었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가늘어졌지만 끊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결단력 달리라는 그의 무언의 명령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딸의 무게를 가슴에 안고 음의 성소의 미로 속으로 달아났다. 류 군주가 살아남기를 그리고 의회 전체가 그들에게 들이닥치기 전에 그녀가 자유를 찾기를 기도하며 하은은 딸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음의 성소의 구불구불한 통로를 질주했다. 그녀의 피 속을 흐르는 음의 군주의 피는 그녀의 속도와 감각을 증폭시켜 뒤에서 혼란이 터져나오는 동안에도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경보음이 돌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고 인간의 언어와 비인간적인 언어로 된 외침이 뒤따랐다. 발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경비병들이 움직이고 이외 구성원들이 모여들었다. 그 모든 와중에도 하은은 그들의 유대를 통해 류 군주를 느낄 수 있었다. 레이디 모건과 싸우는 그의 맹렬한 집중력, 그녀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그의 결단력. 동쪽 통로는 계속해서 갈라졌다. 각 갈림길에서 하은은 잠시 망설인 후류 군주가 훈련 중에 그녀의 마음에 각인시킨 정신지도를 따라 경로를 선택했다. 왼쪽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새 교차로를 지나 직진 그리고 다시 왼쪽. 딸은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의식을 잃은 채였다. 의회에서 투여한 진정제의 효과 때문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축복이었다. 아이는 주의를 끌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하은은 아이의 눈이 뜨이는 것을,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을,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 애가 탔다. 나와 함께 있어줘 아가. 그녀는 뛰면서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우린 집으로 갈 거야. 그녀는 모퉁이를 돌다가 얼어붙었다. 골렘 경비병 2명이 앞통로를 막고 있었고 그들의 수많은 눈은
완벽한 일치로 그녀에게 돌아왔고 그들의 창은 그녀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하은은 뒷걸음질치며 허리춤에 숨긴 은색 단검으로 손을 가져갔다. 아이를 보호하면서 두 골렘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경비병들이 움직이는 점토 인형의 삐걱거리는 움직임으로 다가오자 하은은 류 군주와의 유대를 통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맹렬한 결의였다. 지식이 그녀의 마음에 밀려들어왔다. 스스로 골렘 점토로 만든 피조물. 진정한 생명도 진정한 마음도 없다. 이마에 새겨진 문양으로 움직인다. 이해가 피어났다. 그녀는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을 통제하는 마법을 방해하기만 하면 되었다. 첫 번째 골렘이 창을 그녀의 허리춤에 겨냥하며 달려들었다. 하은은 강화된 속도로 옆으로 비켜서며 동시에 단검을 뽑았다. 골렘의 추진력이 그녀를 지나치자 그녀는 골렘의 이마를 베어 박혀있는 빛나는 문양에 깊은 선을 새겼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골렘은 움직임을 멈추고 관성으로 인해 쓰러졌다. 두 번째 경비병은 더 조심스럽게 공격하며 그녀를 벽에 몰아붙이려 했다. 하은은 왼쪽으로 페인트를 준 다음 오른쪽으로 숙이며 지나가면서 위로 베었다. 그녀의 칼날이 연결되어 두 번째 문양을 파괴했다. 두 번째 골렘이 무너지자 하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통로를 계속 내려갔다. 충돌로 인해 귀중한 몇 초를 잃었고 그녀 뒤 어딘가에서 류 군주는 여전히 레이디 모건과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유대를 통해 그녀는 갑작스럽고 불타는 고통을 느꼈다. 류 군주가 부상을 입었다. 그 감각은 너무나 강렬해서 하은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뒤돌아가 그를 돕고 싶었지만 가슴에 안긴 딸의 무게는 그녀의 최우선 임무를 상기시켰다. 통로는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희망적인 징조였다. 그녀의 정신지도를 따라 하은은 다시 왼쪽으로 돌았고 위로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에 도착했다. 공기는 덜 답답해졌고 위 고대사원에서 풍기는 밤 공기와 향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들었다. 계단을 절반쯤 올랐을 때 갑자기 현기증이 찾아왔다. 류 군주의 피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도피 중의 격렬한 움직임이 피해 소진을 가속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류 군주와의 유대가 희미해지면서 그의 존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가 받은 마지막 인상은 단호한 결의와 다른 어떤 것, 놀랍게도 안녕과 같은 느낌이었다. 안 돼. 그녀는 속삭였다. 감히 그러지 마세요. 점점 무거워지는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하은은 계속 올라갔다. 그녀는 종교적 성상들이 줄지어 있는 작은 전실로 나왔다. 고대 사원의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높은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주 사원으로 이어질 만한 육중한 나무 문을 비추었다. 그녀가 문에 닿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키 크고 앙상한 인물이 그 너머 희미한 사원의 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이루고 서 있었다. 그가 앞으로 나서자 하은은 공포와 함께 그를 알아보았다. 류 군주와 경매에서 경쟁했던 바늘 이빨의 음의 군주 바리스였다. 어미와 아이로군. 그가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운이 좋군. 경매에서 맛볼 생각이었는데 인내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주었군. 하은은 딸을 보호하듯 껴안고 뒷걸음질 쳤다. 특히 빌린 힘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녀의 단검은 이 고대 포식자에게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해 보였다. 아이가 먼저다. 내 생각엔 바리스 군주가 천천히 다가오며 계속했다. 아기의 피는 너무나 순수하지. 그리고 너의 피는 모성과 두려움으로 풍부해졌으니 제 딸에게서 떨어지세요. 하은이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느끼는 것보다 더 침착했다. 음의 군주가 웃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다. 용감한 작은 인간, 무엇을 할 텐가? 너의 보호자는 다른 일로 바쁘다. 내 동료 모건은 그에게 상당한 원한을 가지고 있지. 500년 묵은 원한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동안 하은은 목에 걸린 로켓을 더듬었다. 류 군주의 보험.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가루는 어둠을 만들어낼 것이다. 음의 군주의 눈도 꿰뚫을 수 없는 어둠을 하지만 단 몇 초 동안만 탈출하기에는 충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바리스 뒤의 문은 사원으로 자유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가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로켓을 움켜쥐는 순간 바리스가 초자연적인 속도로 달려들었다.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하은은 로켓을 목에서 떼어내 손바닥으로 부수고 가루를 그들 사이의 공중에 뿌렸다.
절대적인 어둠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밤보다 더 검고 동굴보다 더 검고 감은 눈보다 더 검은 어둠이었다. 바리스의 놀란 으르렁거림이 전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하은이 서 있던 공중을 맹목적으로 긁어댔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사원문 쪽이 아니라 계단 아래로. 어둠은 잠시 동안만 지속될 것이고 바리스는 그녀가 명백한 출구로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다른 출구를 찾거나 적어도 새벽이 음의 군주들을 후퇴하게 할 때까지 숨을 곳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모하게 계단을 내려갔고 서두르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류 군주의 피해 효과는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에게는 인간의 힘과 감각만이 남았다. 그녀의 몸은 격렬한 움직임으로 아팟 고출산으로 인한 상처가 필사적인 도피로 다시 벌어졌다. 그녀 뒤에서 그녀는 마법의 어둠이 사라지자 바리스의 격노한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가 쫓아올 것이다. 그녀에게는 몇 초밖에 없었다. 계단 바닥에서 그녀는 왔던 길로 돌아가는 대신 더 작고 더 먼지 많고 거에 사용되지 않는 듯한 다른 통로를 택했다. 그것은 지상으로 향하기보다는 땅속으로 더 깊이 이어졌지만 류 군주가 위험한 상황에서 의회가 사용하는 비상출구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다. 만약 그녀가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통로는 돌벽에서 갑자기 끝났다. 막다른 길이었다. 하은은 차가운 돌벽의 등을 기대고 발소리가 계단에서 다가오는 동안 딸을 안았다. 자유에 너무 가까웠다가 동물처럼 갇히게 되자 좌절의 눈물이 그녀의 눈을 태웠다. 네 피냄새를 맡을 수 있다. 바리스가 통로를 따라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상처가 다시 벌어졌군. 얼마나 맛있겠는가. 하은은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약물에 취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딸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었다. 깨어나려마가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아기의 뺨을 쓰다듬었다. 부탁이야 한 번만 너를 보게 해줘. 마치 어머니의 애원을 들은 듯 아기의 눈꺼풀이 타르르 떨렸다. 천천히 눈이 뜨이자각 눈동자 주위에 눈에 띄는 금색 고리가 있는 가장 깊은 갈색 눈이 드러났다. 심장이 뛰는 동안 모녀는 서로를 응시했다. 임박한 파멸 속에서 완벽한 연결의 순간이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기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낮은 굉음이 통로를 흔들었 고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하은의 뒤에서 돌벽이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중앙에 좁은 균열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마법인가? 바리스는 갑자기 불확실한 듯 으르렁거렸다. 균열이 넓어지면서 그 너머에 숨겨진 통로가 드러났다. 하은은 망설임 없이 그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바리스가 그녀에게 손을 뻗어 그녀를 몇 인치 차이로 놓치는 순간 벽은 그녀 뒤에서 닫혔다. 새로운 통로는 달랐다. 더 오래되고 더 거칠었으며 벽에 달라붙은 기이한 인광으로 밝혀져 있었다. 그것은 가파르게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위에서 시원한 밤 공기가 흘러내려왔다. 류 군주가 말했던 대로 탈출 경로였다. 하은은 지친 몸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올라갔다. 류 군주와의 유대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그녀와 딸을 보호하다가 그가 쓰러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놀랄 만큼 강렬한 고통을 느꼈다. 몇 시간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이 지난 후 통로는 고대사원 뒤편의 작고 풀이 무성한 묘지로 이어졌다. 거의 보름달이 된 달이 낮은 하늘에 걸려 고대 묘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자유. 그들은 해냈다. 하은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약속 장소를 찾았다. 류 군주는 묘지 가장자리에 있는 허름한 납골당을 지정했었다. 마차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들을 현암궁으로 빠르게 데려다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류 군주 자신은 그도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의 탈출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일까? 납골당이 앞에 나타났다. 대리석 외벽은 세월에 닳아 있었다. 하은이 다가가자 그림자 하나가 구조물 옆에 어둠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얼어붙어 딸을 보호하듯 껴안았다. 바리스가 어떻게든 돌아서 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회 구성원이 그들의 탈출을 막은 것일까? 하은. 깊고 친숙하며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 류 군주가 그림자에서 나왔다. 그의 우아한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었다. 뺨의 깊은 상처는 이미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한밤중의 눈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자 승리로 빛났다. 살아있었군요. 그녀는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유대가 끊어졌을 때
목원 따위가 나를 끝장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아기에게 머물자 부드러워졌다. 찾았군. 안전하다. 당신 덕분이에요. 하은은 앞으로 나서 그들 사이에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 덕분이에요. 아이가 뭔가 했어요. 벽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류 군주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쩌면 그녀의 늑대 인간, 혈통이 깨어나는 것일 수도 있군. 우두머리 혈통은 강력한 마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망설이며 손을 뻗었다. 그의 창백한 손가락이 아이의 얼굴 근처에서 맴돌았다. 내가 봐도 될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옮겨 그가 더 잘 볼 수 있게 했다. 마치 그의 존재를 감지한 듯 아기의 눈이 다시 뜨였고 금색 꼬리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정말 특별하군. 류 군주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처럼. 아이의 머리 위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 말없는 무언가가 오고 갔다. 그때 고대 사원 쪽에서 들려오는 멀리서 들리는 외침에 순간이 깨졌다. 의회가 경보를 울렸다. 류 군주가 즉시 경계하며 말했다. 지금 떠나야 한다. 그는 그녀를 재빨리 묘지를 가로질러 마차가 기다리는 곳으로 이끌었다. 검은 말은 참을성 없이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녀를 안으로 돕고 나서 그는 마부에게 빠른 지시를 내린 후 그녀와 합류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은은 마침내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을 수 있었다. 딸은 그녀의 품에 안전하게 있었다. 그들은 음의 회의에서 벗어났다. 악몽은 끝났다. 레이디 모건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마차가 프라하의 텅 빈 거리를 질주하는 동안 물었다. 류 군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나가는 길에 마주친 바리스 군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들을 죽인 건가요? 그들은 내 가족을 파괴한 자들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내 맹세는 이루어졌다. 하은은 마차 등불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연구했다. 5세기 동안의 슬픔과 복수가 마침내 끝났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류 군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고 그의 한밤중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밤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수가 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아기가 그녀의 품에서 몸을 뒤척이며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하며 작은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본능적으로 하은은 아기를 흔들며 부드러운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이름이 필요하겠군. 류 군주가 관찰했다. 하은은 딸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하나, 그녀는 결심했다. 자유를 의미해요. 아름다운 이름이군. 그는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어디로 갈 텐가? 너의 옛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음의 회의는 어디에나 요원을 가지고 있지. 하은은 그들의 계획회의에서 이것을 고려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이전 삶은 영원히 사라졌다. 머물러도 좋다. 류 군주가 말을 잇듯이 빠르게 말했다. 마치 망설임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현암궁의 포로로서나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주인으로서 너와 하나는 그곳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하은은 그 제안에 놀라며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요? 너가 원한다면 머물거나 떠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중립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그를 배신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그의 한밤중의 깊은 곳에 뒤섞여 있었다. 현암궁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상관없이.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류 군주님.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스쳤다. 500년 동안의 고독 끝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적들과 맞서 고수세기의 슬픔을 견뎌내고 고대 의회의 몰락을 주도했던 음의 군주는 그 순간 그녀가 본 어떤 때보다 더 연약해 보였다. 두 번째 기회에 그가 속삭였다. 삶의 가족에. 하은의 마음은 그녀가 경매에서 그녀를 샀던 존재에게 결코 느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들로 부풀어 올랐다. 감사, 존경, 그리고 더 깊은 어떤 것. 아직 형성 중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떤 것. 그럼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가요. 그녀는 간단히 말하며 그의 손을 완전히 잡았다. 우리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서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함께 찾아가 봐요. 수평선 위로 동이 트며 하늘을 분홍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이자 검은 마차는 현암궁으로 질주했다. 안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가족이 함께 여정을 시작했다. 인간 어머니, 그녀의 반 늑대 인간 딸,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넘어선 목적을 찾은 음의 군주. 하은은 이제 가슴에 평화롭게 잠든 하나를 내려다보았고
그리고 류 군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한밤중의 눈은 이전에 그녀가 본 적 없는 빛을 담고 있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아직 마주하지 않은 도전들로 가득했다. 음의 회의는 재편될지도 모른다. 하나의 늑대인간 본능은 결국 발현될 것이고 필멸자와 불멸자 사이의 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은 용기와 타협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불가능을 이루어냈다. 자유, 안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의 약속, 피와 종족, 수세기의 고독을 초월하는 어떤 것, 놀랍게도 사랑과 같은 어떤 것. 현암궁이 수평선에 나타나자 그 돌탑들은 아침 햇살에 빛났다. 하은은 류 군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가 그녀와 하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찢겨나간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하고 평화로움을 느꼈다. 집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보름달 아래 하은은 현암궁 발코니에 서서 하나가 돌바닥을 가로질러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빠르게 자랐고 이미 혼혈혈통의 징후를 보였다. 특이한 힘, 가속된 치유력, 그리고 보름달이 뜨면 금색으로 빛나는 눈. 그녀 뒤에서 류 군주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들이 딸의 이정표를 지켜보는 동안 그의 턱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매일 더 놀랍게 자라는군. 그가 중얼거렸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몸을 기댔다. 아버지처럼요. 류 군주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아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피는 가족을 이루는 것 중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가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둘 다 소중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한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불멸자와 필멸자, 음영과 인간. 그들은 매일, 매 순간 복잡성을 헤쳐나갔다. 음의 회의는 레이디 모건과 바리스 군주의 죽음 이후 해체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힘은 약해졌다. 류 군주가 수세기 동안의 고립 끝에 마침내 한쪽을 택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의회와 함께도 그들의 대항에서도 아닌 새로운 어떤 것을 위해, 복종이 아닌 공존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른 혼혈 가족들이 현암궁으로 찾아왔다. 인간 아가씨와 함께하는 늑대 인간들, 필멸의 연인들과 함께하는 요정들, 심지어 안식처를 찾는 젊은 음영 인간 부부까지. 서서히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을 기반으로 하고 소유가 아니라 보호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였다. 황혼이 밤으로 깊어지자 하나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돌아와 팔을 벌렸다. 류 군주가 그녀를 안아 올렸고 그의 고대 눈은 500년 동안 그에게 낯설었던 감정으로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그가 하은에게 말했다.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게 주어서. 그게 뭔데요? 그녀가 물었지. 만답을 알고 있었다. 심장박동.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심장박동이지. 하은은 발꿈치를 들고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하나는 그들 사이에서 키득거렸고 달빛을 받으며 그녀의 눈은 별을 반사했다. 마침내 자유롭고 사랑받고 집에 있었다.